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증시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길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고요. 바로 오늘 영상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00% 급등 돌파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mRNA 백신 플러스 항암제까지 만드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저희 리얼 주식 유튜브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구독자가 814명이고 최근에 올린 영상이 거의 뭐 2000 조회수에 가깝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항암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공개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맨 밑에 꼭 여러분들이 시청해야 될 필수 시청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큼은 제 유튜브에 들어갔으면 꼭꼭꼭 시청하셔라. 꼭 시청해야 되는 영상이니까 꼭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저희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하트를 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트를 전부 다 달아놓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200% 돌파 이후에 mRNA 백신 항암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 기업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최근 증시가 좀 강하게 좀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증시를 보시면은 상당히 큰 급락이 나와줬죠. 고점 대비해서 하락세가 대략 뭐 5%에 달하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충격이 컸습니다. 지수가 거의 3% 가까운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와주면서 고점 대비해서 약 5%의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급락을 했냐, 하락이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테슬라의 급락의 영향도 있겠지만 매년 9월, 8월은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석이 당연히 있겠죠. 추석 언제 있습니까? 당연히 9월 말쯤에 있어요. 그럼 사실상 9월 말쯤에 있고 휴일이 며칠 되겠습니까? 주말 포함해서 거의 뭐 5일에서 적어도 4일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대체 휴일이 껴있었고, 그다음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또 쉬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시장이 이어지려고 해도 중간에 자꾸 툭툭 끊는 휴일들이 이어져 있다는 게, 그게 언제? 바로 8월의 휴가와 그 다음에 9월에 추석까지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연속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중간에 휴가가 껴있고 하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8월, 9월은 그냥 조용히 넘기고 우리 10월, 11월에 올리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큰 손들이나 아니면 기관, 아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8월, 9월은 매년 좋지 않았고 매년 힘들다고 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8, 9월뿐만이 아니라 어떤 증시든 2020년 증시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나 주식한 지 1년 됐어, 8개월 됐어, 9개월 됐어, 10개월 됐어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증시를 우상향만 겪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락을 정말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매년 우린 겪어왔고 이런 하락 정도는 사실상 우리가 증시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영상 집중하시고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사실상 조금 이 증시 대비해서 좀 덜 빠지고 있는 걸 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제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약이 지금 2% 정도 빠졌지만 추세적으로 보자면 아직 상방 추세가 아직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추세 이탈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아직도 추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 이끌어가는 주체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까지도 주가가 대략 저점 대비해서 얼마?
한 200% 가까이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찍었어야 하나요? 그게 아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올 바이오파마, 셀트리온, 한미사이언스 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만들어 주려고 모습을 보이고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나오고 올라갈지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고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왜 올라갔나요? 라고 하시면 이 이슈죠. 실제로 보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급등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자체 개발 백신 임상 3상 기대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나아졌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출하 소식과 자체 개발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항상 얘기했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게 바이러스 벡터 관련된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벡터가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백신이라 한다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신저 리보액산 mRNA 백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벡터가 있습니다. mRNA는 말씀드렸다시피 RNA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백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반응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해줘야 돼 라고 해서 mRNA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러스 벡터 같은 경우에는 무해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19가 들어오면은 방어해야 돼, 중화항체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교육을 시켜서 바이러스를 몸에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중화항체를 만드는, 바로 그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NA냐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냐에 따라서 mRNA는 모더나, 화이자가 대부분이고요. 바이러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얘네들 싹 다 바이러스 벡터고,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출하 소식과 함께 같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은 종류다 보니까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이 나와줬는데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가 됩니다. 사실상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신도 개발하지만 뭐 하고 있죠? CMO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 노바백스의 4천만 도즈, 도즈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병 아시죠? 이 조그만한 이제 이 병 하나의 도즈라고 하는데, 이 4천만 도즈가 연말에 충분히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죠. 이것처럼 백신도 개발하지만 CMO도 하고 있는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출하 기대감, 이 출하에 대한 부분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110만 회분 자체가 원래는 이제 직계약한 정부가 2천만 회 중에서 110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백신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3상 승인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3상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3상 계획 승인이니까 아직 3상이 들어가거나 또는 3상이 진행 중이거나 그건 아니에요. 계획을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언제?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백신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바로 바이러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무해한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아까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슈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겹쳐지면서,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쭉쭉쭉쭉쭉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백신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당연히 맞는데 꼭 우리가 백신 관련주에만 관심 가질 필요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인삼 상상에 전방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임상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밝혔죠. 쭉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승인을 관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산 1호 백신의 탄생에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전방위적으로 우리 백신이라든가 제약바이오에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정답이구나. 열심히 지금 힘을 넣고 있고 돈을 넣고 있고 관심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태로 보자면은 뭐 백신을 계속 어디서 빼오냐 안 빼오냐 말이 많겠지만 사실상 백신을 지금 뭐 가지고 와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산 백신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은 뭐 바이러스 벡터도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화이자,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백신 맞는다 그러면 뭐 맞고 싶어 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화이자 아니면은 모더나 맞고 싶어 합니다. 왜 이거 맞고 싶어 합니까? 이게 더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게 기준이 뭐다? mRN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mRNA라는 실질적인 이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면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기하는 게 mRNA 기술력을 이용하면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육을 시키는 게 코로나19를 교육시켰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질병도 같이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그 질병 같은 경우에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19만큼 시장이 큰 시장이 어디일까라고 보니까 맞아. 우리가 원래 관심을 가지던 시장은 어디였냐면은 항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RNA를 가지고 이제는 뭐다? 항암 시장까지 넘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넘어서서.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코로나19를 넘어 항암 백신까지 mRNA 기술 주목하는 한국 기업들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각광받은 mRNA 기술을 놓고 국내 기업들이 활용 방안에 확대를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항암에도 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mRNA 항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 변용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모더나는 머크와 큐어백, 바이오엔테크는 로슈, 제넨테크와 협력해서 고형암에 대한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실질적으로 백신을 만들었던 바이오엔테크가 화이자랑 같이 백신을 만들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항암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그래서 국내에서도 테라젠 바이오, SD팜, 셀트리온 등이 mRNA 기술 협력 및 플랫폼 도입을 통해 항암 백신 등 차세대 백신 개발 대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쭉 보시면은 SD팜과 테라젠 바이오는 신항원 mRNA 항암 백신의 공동 연구 개발 및 CDMO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 맡기는 거죠.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백신은 암 환자로부터 추출된 암세포 유전자의 주요 변이 및 특성을 분석해서 항원을 예측한 후에 이 항원을 만들어내는 mRNA를 암 환자에게 투여해 암세포에 반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건데 뭔 소리냐? 어렵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이렇게 있겠죠. 실제 코로나는 왜 코로나냐? 제가 얘기했죠.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세포와 이 반응을 일으키는 이 세포 안의 부분이 우리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붙으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 세포, 우리 몸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실제로 들어올 수 없다면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였는데 이게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면은 이 암세포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교육시킨다? 주요 특성을 분석해서 항원을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 암세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안에는 S라는 세포를 가지고 있더라. 얘네가.
그러면은 이 S라는 세포를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교육을 시켜요. 너 S라는 세포가 나오면은 너 들어올 때 막아야 된다. 그럼 얘가 쑥 들어와. S세포 있네? 들어오지 마. 그래서 중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mRNA를 가지고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도, 그러니까 특성이 있다면, 실제로 제가 얘기했지만 뭐 그때 TGF 베타라든가 이런 암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그 암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mRNA 백신이나 또는 면역항암제와 변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이걸 좀 어렵게 설명드리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ST팜은 오프라인 캐핑 및 지질 나노 입자 전달 플랫폼 기술을 테라젠 바이오에 제공하고, 임상부터 상업화 이후 mRNA 백신 원액 CDMO를 담당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라젠 바이오랑 손을 잡고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신항원 예측법으로 테라젠 바이오는 mRNA 항암 백신 후보물질 도출 담당을 계획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라는 실제 이 치료제를,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신청했죠? 원래는 고위험군과 실제 성인 그리고 중등도 이 환자들만 쓸 수 있는 레키로나입니다. 레키로나를 경증과 그 다음에 12세 이상 그리고 중등도까지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바꿔주세요 라고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mRNA를 가지고 또 항암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링크는 항원 서열 검증과 함께 독자적인 랩핑 기술 등을 활용해 셀트리온의 1상과 2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 공급하고 GMP 생산 스케일이 가능한 주형 벡터 및 mRNA 공정 기술을 셀트리온에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거고, 셀트리온은 이를 활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가진 차세대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특허 기술을 이용한 mRNA 플랫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mRNA 가지고 뭐 항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를 코로나에만 써야 되죠? 다른 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지금 항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미 종목 나왔죠? 첫 번째가 뭐다? ST팜이라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ST팜 보시면은 테라젠 바이오랑 아까 mRNA 항암 백신 개발 생산 맞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항암 개발 백신을 위해서 아까 뭐 CDMO 담당한다 얘기했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현재 mRNA 항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 변용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모더나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관계자는 캐핀과 LNP 등 mRNA 백신 연구의 핵심 기술과 함께 원료부터 mRNA LNP 원액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mRNA CDMO 회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를 대비한 항바이러스 및 항암 백신 후보물질의 확보도 진행 중이다라고 에스팜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NP 등 mRNA 백신 연구의 핵심 기술과 함께 원료부터 원액까지 싹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유일하게 ST팜이다. 이것만 봐도 기대감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항암까지도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ST팜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누구랑? 테라젠 바이오랑. 테라젠 바이오는 인공지능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한 신항원 예측법을 아까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mRNA 항암 백신 후보 물질을 도출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보물질 도축을 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다? ST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팜의 차트를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강하게 한번 나와주고 눌림목을 충분히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반등세 한번 만들어주고 또 눌림목을 충분히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항암 이슈까지 코로나19에 같이 엮인다고 한다면은 더 큰 상승 기대감, 더 큰 우상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F팜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다 셀트리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또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미국 어디 트라이링크랑 같이 실제로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타 바이러스까지도 막을 수 있는 mRNA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시면은 최근에 레키로나 이슈까지 해가지고 바닥에서 조금 추세를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올린다고 한다면 30만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한미사이언스라든가 바닥에서 충분히 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우상향을 만들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업 뭐가 있나요? 뭐 테라젠 바이오 어디예요? 라고 하겠지만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MQ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하는 기업이요? 상장사가 아닙니다. 국내 유일 mRNA 코로나 백신 특허 회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아니 백신 하지 말라며. 천천히 집중해서 일단 보시길 바랍니다. mRNA 백신 개발사들이 강구하고 있는 중요한 원천 특허인 분자구조 설계 기술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확보를 했다. 어디가? MQ렉스가 뭐하는 회사인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백신허브 생산기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딴 거 갖다 쓰지 말고 이 자체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QX는 어디? 코스닥 상장사 올릭스의 자회사다.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1월에 올릭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65억 규모의 A 투자 유치도 마쳤고 아주 IB 투자, 기후 인베스트먼트 뭐 등등등 해서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iRNA를 활용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서 RNA 전문가입니다. RNA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DNA라는 게 있고 RNA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DNA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DNA예요. 근데 RNA는 뭐냐면은 이 정보를 여기저기 뿌려주는, 이 정보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RNA입니다. 그래서 RNA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세포에 녹아들어서 여기저기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RNA 뭐 I도 있고요, mRNA도 있고 siRNA도 있고 RNA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 전문가입니다. 다수 siRNA 특허 및 논문 실적이 있으며 올릭스의 핵심 기술인 iRNA 특허 발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QRX가 mRNA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든다는 건데 현재 상용화된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이자 특허는 두 가지입니다. 백신을 감싸는 건물질인 지질 나노 입자, 그리고 mRNA 안을 설계하는 메틸 수도 유리딘인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두 기술 모두 원천 특허 기업으로 들여왔는데 국내에서 mRNA 백신 개발 기업들이 LNP 기술을 확보했지만 아직 메틸 수도 유리딘에 대한 소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 이 국내에서 MQRX가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틸 수도 유리딘은 셀스크립트의 특허를 가지고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셀스크립트의 특허는 국내에서 2030년까지 걸려 있으며 MQRX는 회피 기술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두 간과하고 있던 아까 안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개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존 셀스크립트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연구진과 변리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기존에 있는 해외에 있는 이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오로지 MQRX 기술만으로 mRNA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밝힌 거죠.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MQRX가 있네요. 근데 MQRX의 모회사가 어디다? 올릭스다.
그래서 우리는 올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릭스는 뭘 만드냐면은 세포내 전달 기술을 보유한 PCI 바이오텍과 연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항암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암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뭐 사실상 RNAi 피부질환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 올릭스의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과 자회사인 MQRX의 mRNA 백신의 개발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릭스가 항암제를 만들고 있고 자회사가 mRNA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항암과 실제 mRNA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거죠. 기술력이 상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주가를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고 그 이후에 추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최근 들어서 추세가 좀 더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대감을 좀 가지는 구간이다. mRNA 기존의 이슈에서 플러스 mRNA 항암 이슈까지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에요. 기존의 mRNA를 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면은 항암제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 알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관심 많이 주셔가지고 좋아요. 하지만 저는 당일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도 저는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충분히 저는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매할 때 쓸 수 있는 단타 매매법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이 마르스 김동석 대표가 직접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스토어라고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준비 중이고요. 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스토어라고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고요. 그 어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스마트폰 안에서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하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이 리얼 주식 연구소 터치 꼭 해주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해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뜨게 되면은 천천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당일 추천주죠? 이게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시황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자료가 이제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랑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무료예요. 유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들어가시면 추천주를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내일자 18일 추천주 올려놨고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가서 직접 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17, 13, 12, 11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글들 항상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좀 기대되는 종목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리죠. 8월 17일 오늘자 시황입니다. 오늘자 시황 보시면 당연히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정리를 해놔요. 이것만 알아도 이슈 또는 뉴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도 올려놓거든요. 기술적 분석 강의, 테마주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검색하셔서 꼭꼭꼭 설치해 주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정말 지금 구독자 100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1000명까지 화이팅해서 달리는 걸로 하고요. 저 다른 거 안 바란다고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저희 댓글까지 꼭꼭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 계속 해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우리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실망드리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김동석 대표가 될 테니까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 그 다음에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